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저 뒤에가 그 유명한 헬리오시티입니다. 거의 9,000세대가 넘습니다. 저 아파트를 보면은 나중에 저기 계신 분들이 상속을 하실 때 또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그걸 어떻게 빼낼까 걱정이 앞섭니다. 일단 안 겪어보시면 잘 모르시겠지만 겪어보시면 상당히 힘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LH 이 사건 가지고 많은 분들이 화가 났어요. 특히 2030 세대에서 더 화가 났답니다. 영끌해서 아파트를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빚투 해가지고 빚이란 빚은 다 내가지고 어떻게든지 아파트 하나 사보려고 했는데, 아니 이렇게 그냥 손쉽게 돈 버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망연자실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 같아도 그렇게 하겠어요. 집값 올려놓고 결국은 알밖에 안 한 거죠. 집값 올려놓고 이렇게 사람들을 전부 다 영끌 매수하게끔, 지금 아파트 안 사면 안 되게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심리적으로 몰아놓고, 그런데 진작 알밖에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땅 사놓고. 그러면서 공급을 해야 된다. 공급, 수요가 이렇게 많으니까 이제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된다 하면서 건설해야 된다. 그린벨트 해제까지 해가면서 해야 된다. 그린벨트에다가 만일 미리 사놨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심을 저버린 적이 없어요. 이 돈에 관한 욕구는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권이 옛날 정권이나 지금 정권이나 그거를 떠나 가지고 사람들이 하고만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눈치 보고라도 했는데 지금은 노골적으로 하잖아요. 노골적으로 해가지고 들키면은 그래서 어찐다고 이렇게 이제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오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워낙 그 공직에서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상대를 했고 밖에 나와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을 보다 보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심리가 있어요. 첫째는 거짓말하다가 들키면 있잖아요, 부인을 해요. 부인. 안 했어, 나 안 했어, 그런 적 없어 하다가 그래도 이제 그게 안 먹히잖아. 제대로 증거 딱 들여놓으면은 일단은 읍소를 하죠. 읍소를 하고, 이건 무슨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왜 또 그렇게 이렇게 읍소를 해가지고, 근데 그 읍소 전에 변명을 한 번은 해요. 변명을 하고 무슨 사정이 있었다고 변명을 하는데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감성에 이제 딱 호소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뭐가 있어가지고 억울하고 뭐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노모를 모시기 위해서 뭐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그때 흘리는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다. 그 악어의 눈물은 찔끔찔끔 흘리는 눈물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의 공통점이 찔끔찔끔 흘려요. 그게 악어의 눈물이다. 그런데 눈물까지 흘렸는데도, 쇼했는데도 이게 안 먹혀. 그러면 노골적으로 나가죠. 그래서 찐다고 이렇게 나가는 거야. 마음대로 해봐 하면서 이렇게 나가다가 이제 나중에는 공격적으로 나가요. 내가 가만히 안 놔둔다고. 예? 당신들 이렇게 하는 거 나 인신공격하고 뭐 명예훼손하고 내가 가만히 안 놔두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대놓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야야야 웃긴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이렇게 머리통 한번 딱 때리고 이리 와 하면서 교도소 보낼 사람들이 존재라도 했는데, 예? 지금은 찍혀도요 그 사람들을 의다 처벌하고 그저 뭐 이렇게 큰 소리 칠 사람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말하면 찍힐까봐 두려워하고, 아니 자기 그 조직이 완전히 와해가 되는데도 누구 하나가 나와가지고 할복사살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옛날에 일반인들한테 제가 이제 그 예전에 KBS 세금 사건 때문에 검찰 참고인으로 갔어요. 조사를 받았는데 나한테도 그렇게 눈을 부라리면서
뭐라고 그러더라니까요. 그것도 내 연수원 같은 동기고 5살 어린애가 그렇게까지 자기 한 직급 승진에 실적 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사람인데, 법원에 이제 참고인 조사를 하니까 법원에 증인을 나갔어요. 증인을 나가 보니까 이제 2명의 이제 한 명은 수사검사고 한 명은 공판검사인데, 공판검사는 아주 어리더라고요. 근데 30대 초반이나 됐을까 그러는데, 나한테 자기한테 이제 검찰에 불리한 증인을 하니까 막 이렇게 그냥 눈을 부라리면서 증인하면서 막 큰 소리를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암담했죠. 결국은 그 사람 같으면은 그런 정도로, 아니 참고인한테도 그렇게 막 호통칠 정도 기계가 있는 애라면 지금 같으면 할복자살 해야죠. 나는 그 사람 지금 할복자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엄한 사람들한테만 호랑이 노릇하고 있었던 거죠. 종이 호랑이 노릇하고. 그러니까 수사권이 완전 박탈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은 도대체 누구를 믿느냐 이거요. 경찰을 믿어요? 경찰의 역사가 그렇게 믿을 만한, 국민들한테 믿을 만한 조직이 아니었잖아요. 언제든지 경찰은 워낙 10만 명이 넘다 보면은 통제가 안 돼요. 그리고 서로가 이제 승진 경쟁하다 보니까, 검찰도 몇천 명 가지고 승진 경쟁하고 그러는 판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들켜도 노골적으로 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그래서 찐다고. 아니 직원은 뭐 땅 사놓지 말라는 법이 있냐, 이제 오히려 노골적으로 이렇게 달라들잖아요. 때릴 사람이 없어요. 때릴 사람이. 그러면 직원이 그럴 정도면은 같은 항통석이다 봐야죠. 그 조직 전체가, 분위기가. 그게 흠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나는 저 헬리오시티 뒤에도 보면은, 저런 데 보면은 부동산을 명예신탁 해놓은 것이 얼마나 많을까, 그 생각 많이 들어요. 주식도 명예신탁도 해놓은 판에 저 부동산 실제 주인들이 뒤에서 리모컨 돌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시간 틈만 나면 간혹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부동산 명예신탁 전수조사 해보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LH 개발 이런 것도요, 아니 전수조사 해보면 금방 나온 거죠. 자기가 직접 샀대요. 자기가 직접 산 거를, 그거 명의신탁도 잡아내는 판에 자기가 직접 산 거 그거 하나를 못 잡아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지잖아요. 청와대 뭐 대변인 사건부터 해가지고 무슨 여자 국회의원 뭐 사건, 목포에다 뭐 어떤 사건하고, 지금 LH 사건하고, 지금 들키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더 많겠느냐 라고 저는 항상 그때부터, 예전부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을 해야 될 땅에다가 미리 알받게 하는 거예요. 사놓는 건데 거기다가 신도시 지어버리고 개발하면 돈 버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이름으로 직접 못하니까 이제 다 옆에 사람들, 친척들 명의 빌려가지고 이렇게 뭐를 해놓고 서로가 이제 나눠 먹는 식으로. 그런데 그게 이제 예전에는 숨어서 했는데 지금은 뭐 노골적으로 해도 상관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만 해먹냐? 너희들도 같이 해먹지 뭐. 내가 걸리면 너희들도 걸린다. 막 이런 그런 시기까지 돼버렸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거짓말 잘하고, 그냥 뭐, 그리고 뭐 그래서 찐다고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이 됐다 이거요. 돈 앞에는 돈만 잘 모으면 되지 뭐 아직 뭐 무슨 뭐 양심 찾고 웃긴 소리 하고 있다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양심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할 세력들이 없어요. 종교 집단의 종교 단체들도 보면 맨날 말만 좋은 말 하지 속으로는 골마 터지잖아요. 골마 터져가지고 차라리 망하더라도 확실하게 망해버려라 뭐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 그런 말 나올 정도니까, 돈 앞에 이게 전부 다 무너지는 세상이니까. IMF 감사를, 제가 그때 IMF가 왔을 직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실리 위주로 이렇게 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이미 가치 중심으로 그런 문화가 사라져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정직 찾고 신념 찾고 신뢰 찾고 의리 찾고 그런 부분들이 다 없어졌다. 왜?
실리 앞에는 다 나가 떨어지더라 이거죠. 돈 앞에는 다 나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일단은 돈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돈 하게 된다 이거죠. 각 공직마다 다 있을 때 하나씩 챙겨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들이, 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같이 연합하면은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정보 서로가 오고 가고 해가지고, 야 얼른 그거 사나 그리고 얼른 빠져 뭐 이런 식으로 정보는 그쪽 계열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로남불 산성이 어느 정권에서도 항시 존재했는데, 내로남불 산성에 그게 산성에 더 두터워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내로남불 산성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서 노골적으로 충성하고 노골적으로 뭐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 눈 뜨고 보면서도 아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세력이 누군지 이제 아시겠죠? 부동산 투기 세력이 다주택자를 전부 다 투기로 만들어 놓고, 너희들은 투기 세력이야 해놓고 막 때리니까 집값 착착 올리잖아요. 다주택자들 때리는 조건으로 이렇게 명분으로 집값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결국은. 공시가격 계속 올려버리고, 그러니까 집값 올라가니까 저런 데에다 땅 사놓고 건설하고 올라가기를 바라는 사람, 뒤에서 리모컨 돌리고 음흉한 이리떼 같은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렇게 배 때리면서 얼마나 좋아했겠느냐 이거죠. 이야, 참 저거 올라갈 때마다 돈 벌겠다 하고, 지금 뭐 신도시 전부 다 계획, 그러니까 공공이라는 것이요 참 함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나눠 먹자라는 식으로 자칫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거예요. 왜? 감시가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감시를 해야 될 세력들이 와해를 되거나 해체가 되거나, 그리고 보고도 하지 마라 그런데요. 보고도 하지 마라. 웬만한 거는 하지 마라. 이렇게 손 놔버리면은 할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지금 이때 해 먹어야지, 지금 이때 안 해 먹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당근 유사이래로 이렇게 좋은 시절이 어딨냐. 항시 그럴 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MF 막 와가지고 공적자금 막 하늘에 100몇 조가 이렇게 돌아다닐 때, 그때 안 먹은 사람들이, 그때 먹은 사람들은 사업가로 변신돼 가지고 이제 부자 되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자산 가격이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저는 참 옛날에 바다 이야기를 제가 직접 이렇게 규제하는 그런 역할을 해봤는데, 세금으로 해서 이게 딱 와해가 됐거든요. 검찰이 아무리 나서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딱 보면서 왜 이렇게 불이 붙는 일들이 많을까? 주식도 불이 붙고, 부동산도 불이 붙고, 비트코인도 불이 붙고, 뭐 불이 안 붙는 데가 없어요. 상품권도. 그리고 도대체 뒤에서 그러면은 돈 버는 사람들이 누굴까? 그러면 국세청은 그 사람들을 다 파악하고 있는가?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가? 세무조사 상담원은 요 근래 사람들 보니까 2015년 것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2015년 거를 지금 이제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료가 나왔다고. 저는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한 번은 이제 해야 될 부분, 해야 될 공직, 사람들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안 하면 직무유기죠,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데 뭐 다주택자들도 지금 내 코가 석자다 보니까 지금 내가 지키기 바빠가지고, 남이야 뭐 어떻게 되든 뭐 나라 배가 이게 침몰이 되든 말든 일단 내 물건 챙기는데 집착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래나 저래나 다 20대는 20대, 30대는 20대는 취직 안 돼가지고 하나, 30대는 이런 모습 보면서, 친구는 돈 버는 집을 누가 증여해줘가지고, 부모가 증여해줘가지고 집값이 하루 사이에 이렇게 뛰어오르는데, 자기는 뭐 가진 게 없으니까 피해의식 때문에 열등감에 더 서럽고 더 화가 나고, 40대는 뭔가 열심히 해도 티가 안 나고, 50대는 뭔가 살만하니까 병들고, 60대는 이게 인생이 뭔고,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쓰지도 못하고, 이거 인생은 참 공허하기만 하고, 그러니까 또 내 마음대로 뭐가 이렇게 사람들이 맞춰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맨날 욱 하다가 욱 하는 일들만 많아지고, 성질 내고 나면은 또 서럽고, 전체가 지금 막 화가 나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노골적으로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은 됐다. 그게 큰 흠이 되지 않는 세상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맞춰서 살 수밖에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